안녕하세요. 서원장입니다. 오늘은 선순위 권리가 있는 좀 특수물건에 대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2021 타경 56548 사건이고요. 강동구 천호동에 있는 빌라입니다. 보시면 감정은 2억 5,500이 나왔고 현재 1억 400까지 떨어져서 5차가 5월 8일 날 예정으로 있는 물건입니다. 보면 면적은 건물 면적은 8.5평, 전용 8.5평의 이렇게 큰 빌라는 아니고요. 임차인 내역에는 선순위 임차인이 지금 2억 1천에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임차권 등기자고 경매 신청했다라고 돼 있어요. 아무래도 선순위 임차인의 보증금이 2억 1천인데 이 부동산에 대한 가치가 그 이상이 안 되다 보니까 지금 계속 그렇게 유찰이 된 걸로 보이고요. 전형적인 깡통 빌라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근데 또 이 사건을 보면 특이사항이 가등기가 있는데, 선순위 가등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말소 기준 권리는 강제경매, 지금 임차인이 신청한 강제경매 기입 등기가 말소 기준 권리고, 그것보다 빠른 선순위 가등기가 있어요. 그래서 매각 물건 명세서에도 보시면 이 가등기는 말소되지 않고 매수인이 인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가등기된 매매 예약이 완결된 경우에는 매수인이 소유권을 상실할 수 있음이라고 되어 있죠. 우리가 수업에서 배웠던 선순위 가등기는 낙찰자가 인수한다. 기억나시나요? 그런 내용인데, 이제 이게 문제가, 우리 선순위 가등기는 인수한다라는 이런 내용들이 사실, 어, 이 대부분의 학원들의 교육의 문제점이에요. 그냥 이 말소 기준 권리를 외우게만 하고, 그 선순위는 인수, 후순위는 소멸, 뭐 이런 식으로만 가르치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선순위 가등기는 무조건 인수로만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저도 기초교육에서 그렇게밖에 가르치진 않았어요. 왜냐면 이에 대해서 설명하는 게 굉장히 좀 복잡하기도 하고 초반에 경매를 배우는 입장에서 이 말소 기준 권리가 왜 말소 기준 권리가 되는지 그거를 교육을 하고 가면 좀 뭐랄까 너무 어려워하는 상황도 발생을 하고요. 그래서도 그랬는데 우선은 이 말소 기준 권리가 왜 말소 기준 권리가 되는지 그 이유부터 알아야 합니다. 근데 아마 대부분의 학원에서의 가르치는 선생들이나 원장들은 이 말소 기준 권리가 왜 말소 기준 권리가 되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사실 제가 보기엔 대부분일 거예요. 자, 이 말소 기준 권리가 되는 이유는 민사의 대전제에서 시작을 합니다. 자, 민사의 대전제 1번은 뭐냐면 권리는 권리의 목적 그대로 인정을 해줘야 한다. 그리고 민사 대전제 2번은 1항을 적용함에 있어 선의의 제3자에게는 불칙의 손해가 없어야 한다.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게 민사의 대전제인데 이 이유 때문에 말소 기준 권리라는 게 나오게 됐어요. 왜 그러냐면 자, 민사의 대전제 1번부터 한번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권리는 권리의 목적 그대로 인정을 해줘야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말소 기준 권리 어떤 게 있죠? 근저당 압류, 가압류, 담보가 등기, 경매 기입 등기, 그리고 조건에 갖춘 전세권. 자, 이런 말소 기준 권리가 되는 특징, 얘네들의 권리의 목적을 볼까요? 근저당은 뭐예요? 경매 절차에서의 목적, 돈을 받기 위함입니다. 압류, 세금을 받기 위함이고요. 가압류 역시 또 돈을 받기 위함이고, 즉 이 말소 기준 권리의 목적은 뭐냐면 얘네들은 돈을 받는 권리, 즉 금전 채권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그 반면에 그 외의 권리들, 가처분, 가등기, 환매등기, 임차권, 전세권, 지상권, 지역권, 얘네들은 우리가 행위채권이라고 얘기합니다. 즉, 가처분도 뭐예요? 어떠한 행위채권을 청구하는 데 있어 그 형상을 동결시키고자. 가등기는 소유권을 이전받기 위한. 환매등기, 소유권을 되가져갈 수 있는 권리. 즉, 여기 있는 권리들은 행위채권이라는 권리라는 거죠. 그래서 경매 절차에서 금전채권은 그 권리의 목적 그대로 인정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경매 절차에서 돈을 받고 돈을 받았으니까 당연히 소멸하게 되는 겁니다. 그 반면에 행위채권은 그 권리의 목적이 행위에 대한 거기 때문에
경매절차에서 남겨두는 게, 즉 우리가 인수하는 게 원칙이에요. 자, 이걸 가지고 한번 적용을 해보면 권리는 권리의 목적 그대로 인정을 해줘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말소기준 권리가 되는 것은 근저당 압류, 가압류, 담보가등기, 조건에 갖춘 전세권, 조금 전에 금전채권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행위채권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금전채권이 있는 경우를 보겠습니다. 행위채권인 가등기, 가등기는 행위채권이기 때문에 권리의 목적 그대로 인정을 해줘야 되니까 경매절차에서 남겨두는 것이 맞습니다. 그 반면에 저당권은 금전채권이기 때문에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고 배당을 받았으니 당연히 소멸하는 게 맞다는 거죠. 반대의 경우로 가볼까요? 금전채권이 먼저 있고 행위채권이 있는 경우입니다. 자, 이때 이 금전채권, 근저당은 당연히 돈을 배당을 받고 배당을 받았으니까 경매절차에서 소멸하는 게 맞습니다. 자, 그럼 가등기. 가등기는 행위채권이기 때문에 경매절차에서 인수를 시켜야 하는데 근데 이 가등기를 인수시켜버리면 당연히 낙찰가는 현저히 떨어질 것이고 채권자인 저당권자는 채권 회수가 어려워질 겁니다. 즉 저당권자는 나중에 가등기가 들어올 것을 예상할 수 없었고 알지도 못했을 거예요. 이러한 사람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느냐? 선의의 제3자라고 부릅니다. 자, 여기서 바로 민사의 대전제 2번이 적용이 됩니다. 1항을 적용함에 있어 선의의 제3자에게는 불측의 손해가 없어야 한다. 그래서 금전채권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행위채권이 들어왔을 때 이 금전채권은 배당을 받고 소멸하지만 이 가등기를 행위채권을 인수를 시켜버리면 당연히 낙찰이 되지 않거나 낙찰가는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저당권자는 가등기가 들어올 것을 알지 못했고 예상할 수 없었던 아까 선의의 3자라고 했습니다. 즉 이 선의의 3자에게는 불측의 손해가 없어야 되기 때문에 가등기는 권리의 목적 그대로 인정을 받을 수 없고 경매절차에서 결국 소멸한다는 거죠. 그래서 금전채권보다 밑에 있는 행위채권 및 모든 권리는 경매절차에서 소멸한다고 하는 것이고 그 반면에 금전채권보다 위에 있는 행위채권들은 전부 인수한다라고 하는 것이 민사의 이 대전제에서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임차인은 행위채권인가? 임차인은 행위채권인 동시에 금전채권이 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확정일자를 갖추고 배당 요구를 하면 임차인은 금전채권이 됩니다. 왜냐? 임차인은 확정일자를 갖추고 배당 요구하면 자기 확정일자보다 밑에 있는 권리보다 먼저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경우에 임차인은 바로 행위채권인 동시에 금전채권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임차인 입장에서는 나중에 가등기가 들어올 것을 예상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이 가등기를 인수사항으로 남겨버리면 역시 이거는 낙찰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임차인은 자기네 보증금을 회수할 수가 없는 상황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 가등기는 소멸한다는 겁니다. 물론 이 임차인은 선순위 임차인이기 때문에 본인이 못 받은 보증금이 있으면 낙찰자가 인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말소기준 권리는 아까 등기부에 있었던 경매 기입 등기가 아닌 임차인이 말소기준 권리가 된다고 봐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럼 사건으로 가보시면 이 임차인은 그래서 사건으로 가보면 2020년 4월 23일 가등기가 있고요. 그리고 밑에 강제경매 기입 등기가 말소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임차인은 전입과 확정일자가 2017년입니다. 그리고 배당 요구도 했고요. 당연히 이 임차인보다 밑에 있는 가등기는 어떻게 돼야 된다? 소멸하는 게 맞다는 얘기예요. 다만 이 사건의 경우에는 선순위 임차인이다 보니까 이 임차인의 보증금이 전액 변제가 안 되면 당연히 낙찰자가 인수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지금 뭐 1억대까지 떨어지긴 했지만 선순위 임차인의 보증금 때문에 그런 상황이지만 일반 초보자들은 선순위 가등기가 있기 때문에도 아마 이 물건을 쉽게 들어가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이소 기준 권리가 왜 마이소 기준 권리가 되는지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만 하신다면 물건에 대한 선택 폭이 조금 더 넓어질 수 있다는 거죠. 문제는 이런 물건을 낙찰 받은 다음에 이런 직권 말소를 통해서 말소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송을 통해서 말소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좀 오래 걸릴 수도 있고요. 그리고 당연히 대출이 불가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민사소송 같은 경우는 판사 재량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판사를 잘못 만나면 이제 잘못된 판결을 받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똑같은 사안에 대해서 좀 일괄적인 판결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실제로 예전에 어떤 경우 있었냐면 뭐 판사가 그런 적이 있어요. 아니 매각물권 명세서에 인수라고 되어 있지 않느냐? 그럼 인수해야지. 이런 식으로 판결 내린 사람이 있었어요. 진짜 어처구니가 없는 판결이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판사의 재력 그게 없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판사는 전부 다 AI로 교체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물건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함부로 이제 입찰을 하는 거는 좀 금해야 됩니다. 혼자 판단해서 입찰하는 건 금해야 되고 입찰하기 전에 반드시 당연히 충분히 저하고 상담을 해야 된다는 거. 이거를 명심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런 물건들 잘만 고르신다면 정말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물건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임차인 밑에 있는 가등기뿐 아니라 뭐 가처분도 해당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건 같은 경우에는 선순위 임차인 보증금이 2억 1천이기 때문에 어차피 그 밑으로 받는 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입찰해서는 안 되는 거고요. 이러한 유형의 물건들 찾아서 한번 여러분도 분석을 해보시고 저한테 또 이런 분석에 대한 의뢰를 한번 남겨주시면 이렇게 여러분들도 배워가시면서 또 이러한 특수 물건들도 입찰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러면 다음 물건도 좀 이런 재밌는 물건, 좀 특수 물건들 여러분들이 쉽게 다루지 못하는 그런 물건들로 또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